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의 박무긴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 속의 난청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비온 뒤에 여러 시청자분들과 같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은 이제 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숫자 9가 사람의 이 귀 모양이랑 되게 비슷해서 이제 9월 9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귀 건강과 관련한 이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1962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귀 모양을 보면은 저희는 인제 이게 숫자 9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제 WHO에서는 이제 귀의 날을 인제 3월 3 일로 정하여서 인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지정이 됐고요. 인제 세계 귀의 날은 2015년에 지정이 되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귀가 인제 숫자 3과 좀 비슷하고 요거 인제 앞에 있는 표시는 이제 세계 귀의 날 월드 히어링 데이의 이 로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귀 건강이 인제 중요하게 된 계기를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귀를 다루는 인제 학문이 인제 청각학이 되겠는데요. 이 청각학이라는 것은 인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인제 좀 많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그 당시 인제 이렇게 인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뭐 총도 많이 쏘게 되고 그다음에 뭐 탱크라든지 이제 큰 인제 이게 군함 같은 데서 이제 뭐로 인제 포격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 기계들을 많이 쓰면서 인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인제 난청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런 난청 환자들을 인제 돌보게 되면서 인제 청각학이 인제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한청각학회가 있고요. 이제 대한청각학회는 이제 청각을 연구하는 저같이 인제 귀를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청각 검사를 하거나 혹은 인제 보청기로 청각 제어를 하시는 이제 청각학을 청각사분들도 인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혹은 인제 청각을 연구하는 기초 인제 연구자분들 혹은 인제 공학자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학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각에 대한 진료, 연구, 인제 교육을 하는 그런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난청은 뭐 다른 질환들도 많겠지만 난청은 특히 인제 예방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인제 난청은 인제 한 번 발생한 경우 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제 귀 안에는 인제 유모세포라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모세포는 구조적으로 재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요게 인제 달팽이관의 인제 단면이 되겠고요. 요 안에 인제 굉장히 작은 요렇게 인제 외유모 세포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인제 내이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제 이런 유모 세포는 인제 해부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구조가 안에 인제 달팽이관 안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인제 뭐 줄기세포라든지 혹은 조직 재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뭐 재생의학이라든지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런 재생의학이 아주 많이 발달하더라도 아마도 가장 나중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인제 청각 재활에 사용하고 있는 저희가 인제 뭐 보청기라든지 혹은 인공아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인제 소리를 인제 완벽하게 인제 회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좀 시력이 안 좋은 경우에는 뭐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굉장히 인제 잘 보이거든요. 인제 그거는 어 그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인제 굴절률이 좀 변한 거고 안에 있는 우리가 시신경이라든지 시각 세포가 손상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인제 청력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느끼는 이 뇌의 세포 자체가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증폭하더라도 저희가 좀 완벽한 음질은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은 인제 예방이 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인제 예방이 치료보다 효율적이고 인제 경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난청은 좀 예방이 좀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령 인제 소음을 좀 차단이 되면 난청은 진행을 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 난청을 하는 방법들 뒤에 쪼금 인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쉽고 경제적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보청기라든지 인공화호 이런 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인제 뭐 인공화호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값만 한 2천만 원이 넘고요. 보청기도 보통 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게 또 이제 귀가 두 개니까 두 배로 들겠죠. 뭐 그러면 양쪽 귀를 하면 4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인제 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뭐 기계가 인제 영구적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뭐 한 5년 이상 쓰면은 또 교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제 반대로 인제 예방을 하는 거는 좀 더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오랫동안 또 우리 귀를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좀 더 쉽고 경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청의 한번 중요한 인제 원인들을 좀 인제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뭐 가장 많은 이제 원인 두 가지는 소음하고 이제 노화가 되겠습니다. 인제 우리나라 인구의 인제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노화성 난청이 사실은 가장 많은 인제 퍼센트를 차지할 것 같고요.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서 이제 청신경이라든지 유모세포가 손상이 오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쪼금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인제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인제 근본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소음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가 큰 소리를 듣는 거, 요것이 인제 저희가 주로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제 저희가 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인제 실제로 뭐 음악도 많이 듣고 있고 인제 소음에 노출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귀를 잘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제 약물에 의해서, 약물의 일종의 부작용이 되겠죠. 그런 것들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특정 항생제를 굉장히 오래 쓴다든지,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셔 가지고 인제 항암제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인제 뭐 다른 여러 질환들로 인제 뭐 이뇨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인제 뭐 소음이 노출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인제 더 심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런 이제 약물은 좀 그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쓰게 되겠고, 또 필요시에는 저희가 인제 병원에서 적절히 인제 미리 예방해서 청력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드문 경우로 해당이 되겠고요. 또 인제 감염에 의해서도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인제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혹은 인제 신생아기에, 혹은 인제 아기 태어났을 때 이렇게 감염이 되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제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이러한 질환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질환, 이제 난청이 오는 뭐 질환들이 있습니다. 인제 뭐 메니에르 병이라든지, 혹은 뭐 종양 같은 경우도 있고요. 청신경 종양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저희가 다쳐서 인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인제 머리를 좀 다친다든지, 이제 귀 쪽 부분에 인제 충격을 간다든지 그러면 인제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은 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인제 유전적인 걸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유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같은 소음을 듣거나 인제 같은 약을 쓰거나 이제 같은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좀 더 인제 난청이 잘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저희가 인제 이런 것들 중에 저희가 예방 가능한 것들을 좀 알고 실천하는 것이 난청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청을 예방 가능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소음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인제 뭐 농경 사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큰 소음을 들을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할 때는 바깥에 가서 듣는 소리라는 것이 그냥 뭐 일하는 소리, 저희가 인제 노래 부르는 정도, 이런 소리로는 사실은 난청이 거의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 소음성 난청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인제 과거에 인제 그런 농경 사회나 과거 시대에는 귀의 중이염이라든지, 혹은 인제 귀의 질환들이 더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소음은 인제 현대 사회에서 생기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갑작스럽게 인제 큰 소리를 들어도 소음성 난청이 올 수 있고요. 저희가 인제 이 지속적으로 인제 그거보다는 작지만 계속 소리가 노출되면은 이제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인제 큰 소리로 인제 뭐 우리 남자분들은 인제 군대에 가서 이게 인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사격을 하면 인제 굉장히 큰 소리거든요. 인제 거기에 노출이 되면 인제 젊었을 때 큰 소리에 노출이 되면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인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직업적으로 조금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인제 뭐 기계가 많은 공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혹은 뭐 음악을 인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소리에 의해서 인제 그 난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소음성 난청을 우리가 뭐 예방하는 것이 이제 뭐 직업적으로나 혹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젊은 분들의 한 50% 정도가 이런 소음성 난청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뭐 인구학적으로 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소음성 난청은 좀 서서히 진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초기에는 사실은 좀 증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모든 주파수가 잘 못 들리는 게 아니고 이제 특정 주파수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 주파수 부분을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어 그런 부분들은 진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제 그냥 청력 검사를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요게 인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이 청력 검사 도 모양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게 인제 0 부터 100 까지 우리가 소리의 크기는 인제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0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0은 소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인제 로그 스케일로 인제 커지는 겁니다. 인제 로그는 굉장히 우리가 10 배, 100배 이렇게 인제 커지는 숫자를 인제 줄여서 표시하는 것을 로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 이 로그에서 커지는 값은 굉장히 숫자가 큰 값입니다. 예. 저희가 가령 한 이제 100배 정도 되면은 거의 뭐 10의 3승 이상 한 의 큰 소리 이제 1000 배, 10,000배 정도 큰 소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제 단순히 소리가 그냥 커지는 소리는 아닙니다. 또한 여기에 인제 주파수 범위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주파수는 이제 우리가 저주파수부터 중간 주파수, 고주파수 저희가 통상적으로 듣는 주파수 범위는 인제 125 에서 인제 8,000 헤르츠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인제 우리가 물방울 떨어지는 정도 소리 크기가 한 10 데시벨 정도 인제 저주파수 소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계가 따깍따깍하는 소리가 인제 한 2,000 헤르츠 인제 중간 주파수에서 인제 고주파수 정도가 될 것 같고 한 30 데시벨 정도의 소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소리 크기 정도는 한 50 데시벨 정도의 소리 크기가 되겠습니다. 인제 개가 짖는 소리는 한 70 데시벨. 저희가 인제 굉장히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한 110 에서 120 데시벨, 우리가 큰 음악 소리가 한 110 에서 120 데시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들은 보통 이제 일상생활 할 때는 저희가 뭐 한 50 에서 60 데시벨 정도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인제 지하철 이런 데서는 한 85 데시벨 정도의 소리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한 115 데시벨 우리가 락 콘서트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인제 화재 경보 굉장히 큰 화재 경보가 한 150 데시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러한 소리들은 우리가 인제 아까 인제 지하철 소리가 한 85 데시벨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85 데시벨 정도의 소리라고 한다면 하루에 8 시간 이하로 들어야 인제 소음성 난청이 유발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인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75 데시벨 이하의 소리는 비교적 안전한 걸로 되어 있고 한 85 데시벨 이상의 소리부터는 이제 물리적으로 손상이 오고 이런 것들은 인제 하루에 인제 정해진 시간 이내로 소리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강도가 커질수록 이제 보통 소리 강도가 인제 한 5 데시벨 올라갈 때마다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한 반 정도 듣는 것으로 들어야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은 인제 물리적으로 인제 소리를 듣는 세포를 기계적으로 손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게 소리를 듣는 세포가 망가지면 이제 구조적으로도 망가지고 망가지면서 여러
이 염증성 인자들이 인제 세포 안에서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신경의 이 접합부의 손상을 유발하면서 난청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리에 그 소음에 노출이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제 신경 접합부의 손상을 유발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인제 누적이 되면 난청이 인제 더 진행하고 가속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난청은 청소년기에 좀 더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인제 노출이 되면 더 민감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난청이 좀 소음에 인제 중단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인제 난청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이런 난청 젊은 분들한테 이런 난청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인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조사가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인제 난청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고들이 있고요. 이런 위험 인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제 조사를 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노출되는 위험 인자는 인제 개인용 그 음향기기, 우리 이어폰 사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연구에 의해서도 뭐 핸드폰 우리 저희 어린 학생들 인제 청소년들 다 가지고 있고요. 그죠? 인제 뭐 저희가 뭐 지하철에서 봐도 다들 인제 이어폰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인제 쓰는 것들이 인제 헤드폰일 것 같고 혹은 뭐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뭐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PC방도 있고 이런 데서 인제 많이 인제 들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인제 많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인제 저희 나라에서 인제 청소년 난청의 유병률을 조사한 것들이 되겠고 인제 국제적인 기준으로 인제 어른의 난청 기준하고 어린 학생들의 난청 기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젊은 그 평균치가 좀 다르거든요. 어린 학생들은 좀 더 청력이 굉장히 더 잘 듣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고주파수를 잘 못 듣잖아요. 인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 좀 더 인제 엄격한 기준으로 그 난청의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고 그런 기준에 맞추게 되면 우리나라 학생들도 거의 한 17% 정도가 난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성 난청은 아까도 인제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는 인제 매우 큰 소리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이제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난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인제 뭐 콘서트장이라든지 우리 어린 학생들 요즘에 케이팝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공연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소리가 좀 그 스피커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이제 뭐 귀마개를 좀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인제 소음 그 스피커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인제 남자분들은 인제 군대를 가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인제 특히 인제 사격을 할 때 인제 소음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인제 군대에서 사격을 한다든지 할 때 이어폰을 쓰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귀마개를 쓰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제 인제 그 지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이렇게 개선이 돼서 사격장에서도 인제 귀를 보호할 수 있게 인제 귀마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래도 인제 사격장에서는 인제 지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제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귀를 예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인제 버스라든지 지하철 혹은 인제 시끄러운 인제 공간 우리 뭐 PC방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데서 좀 어 어 이어폰을 쓰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인제 이어폰을 쓰게 되면은 이제 뒤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큰 소리에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공간이 많이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조용한 데서는 인제 좀 소리를 인제 크게 인제 듣지 않아도 잘 들리기 때문에 소리를 잘 크게 안 듣는데 주변이 시끄러우면 아무래도 인제 목소리도 커지고 이어폰도 소리를 키워야 우리가 인제 더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소리를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끄러운 공간에서는 이어폰을 좀 쓰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만약에 인제 어떤 소리를 좀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좀 귀를 좀 쉬도록 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뭐 공부할 때도 우리 뭐 수업 시간도 있고 휴식 시간도 있잖아요. 인제 귀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제
저희가 이제 귀로 소리를 들을 때도 귀를 좀 이렇게 뭐 이 시청을 하거나 이럴 때도 좀 하고 한 10분 정도만 쉬어 주면 그 사이에 귀 안에 있는 그런 안에서 인제 소리를 들을 때 생성이 될 수 있는 여러 인자라든지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이제 혈류를 통해서 좀 인제 씻겨 나가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조용히 좀 쉬면서 귀를 쉬도록 해 주는 것이 청력 손상을 막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크지 않은 소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75 데시벨, 우리가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공간보다 혹은 본인 목소리보다 쪼끔 큰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도 좀 한 주당 40 시간 이내로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인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관련 질문이 있으면 몇 개 좀 이렇게 어 어 대답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희 님이 인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귀 쪽에 난청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입니다. 큰 소리를 말을 해도 귀가 난청처럼 들려오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귓 속에 염증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귀 난청 예방법이 궁금하다."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쪼금 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제 이미 난청이 쪼금 생기신 분들은 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좀 생기신 분들도 있거든요. 요즘엔 특히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그런 경우에 인제 더더욱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저희가 지금 온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는 없지만 약간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손상을 막으면 진행을 하지 않고, 다행히 이것이 인제 어떤 손상이 없으면 이 상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잘 관리를 하면 이미 약간 손상이 왔더라도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인제 불행한 바나나 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난청은 유전적인 영향도 큰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청력이 안 좋으신데 자녀도 더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인제 모든 게 인제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키가 크신 분들도 있고 키가 쪼끔 작은 사람도 있고 약간 뚱뚱한 분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모두 다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은 거잖아요. 이제 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귀도 좀 청력이 조금 좀 시끄러운 소리 들어도 조금 청력이 좀 덜 떨어지는 분들도 실제 있고요. 반대로 똑같은 다른 분들이랑 동일한 환경에 지냈는데도 청력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은 당연히 인제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유전 양상은 쪼끔 더 인제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이 난청의 유전자라는 것들이 우리가 인제 뭐 멘델리안 유전 법칙을 따르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은 인제 갑자기 인제 돌연변이 같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인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인제 부모님들이 다른 분들보다 쪼금 이른 시기에 청력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자녀분들도 좀 더 조심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노화성 난청 정도 시기에 그냥 좀 떨어지셨다, 가령 뭐 65세 지나서 또 떨어지셨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노화와 그다음에 생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른 시기에 인제 노화가 아닌데 가령 뭐 한 40 대, 20대 혹은 인제 뭐 태어났을 때부터 좀 청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셨다 그러면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적인 원인을 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난청의 인제 앞으로의 난청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좀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인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어떤 형태로 난청이 인제 유전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특정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더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약제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이른 시기에 난청이 좀 생기신 것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면
이제 노화성 난청이 조금 더 일찍 오는 고 정도라고 하면은 그냥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제 전상기 님께서 소음성 에 의한 난청 치료가 가능한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한 번 생긴 난청은 사실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저희가 보통 인제 어떤 큰 소리를 들어서 난청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제 아주 큰 소리를 들어서 귀가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는 당연히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난청이 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약간 일시적인 손상이 왔다. 그러면 저희가 귀를 쉬어 주고 혹은 이제 특정한 약제 같은 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제는 인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를 썼을 때 약간 회복이 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지 않는 손상의 경우에는 인제 모두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어 그 자극이 간 손상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제 발생 직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면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인제 발생하고 나서 인제 가령 한 2달 이상이 지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회복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요. 쪼금 인제 또 강의를 또 진행하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제 지하철이라든지 비행기가 인제 요즘에 인제 여행도 많이 가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인제 소음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철도 보면은 이제 좀 조용한 데도 있고 쪼끔 시끄러운 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하철이 한 80 데시벨 이상 소음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어떤 곳은 굉장히 좀 인제 시끄러워 가지고 악명 높은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측정해 보면 한 100 데시벨 넘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5 데시벨 이상은 이제 관리가 인제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인제 노출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출퇴근을 이제 뭐 길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직장 가셔도 또 소리도 듣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특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하철에서 또 이어폰을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리를 인제 잘 들으려면 주변 소리가 80 데시벨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한 30 에서 40 데시벨 소리를 더 크게 들어야 사실은 우리 귀에 좀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100 데시벨, 110, 120 데시벨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귀가 잘 들리는 거거든요. 지하철에서 음악을 듣거나 그러시려면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소리거든요. 그런 소리는 사실은 뭐 1 시간 30분 이내만 들어야 되는 그 정도 소리 크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는 일시적으로만 들어도 난청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굉장히 좀 시끄럽거든요. 비행기도 보통 한 80 에서 90 데시벨 되고 저희가 뭐 근거리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가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비행기 10 시간 이상 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이어폰을 듣고 뭐 이렇게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음악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제 큰 소리에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오래 타실 때도 이어폰을 쓰실 때 굉장히 좀 주의하고 좀 쉬실 때는 귀마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난청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마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 에서 30 데시벨 정도의 소음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렇게 인제 말랑말랑한 인제 귀마개가 3M 귀마개가 되겠는데 요걸 또 잘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못 쓰시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잘 압축을 해 가지고 귀를 약간 뒤로 당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를 뒤로 당기게 되면 귀가 벌어지게 되고 그때 작게 조그맣게 눌러서 귀 안에 깊숙하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귀 겉에 살짝 하는 거는 이 그 소음 차단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마개를 쓰는 것은 이게 잘 쓰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단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인제 귀마개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인제 헤드폰 이제 귀를 가리는 인제 귀를 덮는 모양의 헤드폰을 쓰시면 추가적으로 소음을 좀 차단할 수 있고 귀마개는 보통 인제 저주파수에 차단하는 효과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인제 헤드폰 같은 경우는 고주파수 차단 효과가 꺼서 두 개를 이용하면 이제 저주파수, 고주파수 양쪽을 모두 이렇게 좀 골고루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시면 좀 더 큰 소음 차단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어폰을 쓰는 게 낫느냐 헤드폰을 쓰는 게 낫느냐 이게 좀 약간 그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헤드폰이 좀 더 이제 소음을 좀 줄이는 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어폰을 굉장히 잘 쓰시게 되면 이제 귀 속에 귀를 꽉 이렇게 맞게 쓰시게 되면 이어폰이 굉장히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런 이어폰이 이제 사람의 개인의 귀 모양이라든지 크기에 맞게 나온 건 아니라서 약간의 빈틈이 있거든요. 인제 글로 소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단 효과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거고, 대신 헤드폰은 대부분 귀를 다 덮고 일정하게 차단하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좀 더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것이 더 좋다.' 뭐 이거보다는 이제 적절하게 잘 맞춰서 쓰시는 게 좀 더 인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이어폰도 굉장히 자기 귀 모양에 딱 맞게 쓰신 분들은 우수한 차폐 효과를 보일 수도 있게는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온 이런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경우에 인제 소음 차폐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로 난청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음을 인제 제거를 해서 실제 음악 소리라든지 볼륨 크기를 굉장히 올리지 않았고 오히려 줄여서 들어도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주변 소음을 제거를 해서 소리의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보통 한 20 에서 30 데시벨 정도 소음을 차단을 추가적으로 인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학적인 원리는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인제 반대 파형을 줘서 소리를 상쇄시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근데 이런 노이즈 캔슬링은 인제 기계가 좀 인제 오래돼서 혹은 배터리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런 거를 인제 좀 체크를 좀 같이 하시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부분은 인제 노화가 되겠는데요. 이제 사실은 인제 소음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인제 좀 잘 좀 피하고, 그다음에 좀 필요하면은 좀 귀를 좀 잘 막고 이렇게 해서 지내실 수는 있는데, 이거 참 노화는 인제 뭐 가는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인제 저속 노화가 인제 많이 인제 이게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각도 저속 노화가 가능한가?' 이런 좀 생각을 좀 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노화 자체를 좀 막기는 어렵지만 인제 노화성 난청을 인제 좀 예방하는 데 도움되는 몇 가지 인제 연구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다른 우리 뭐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금연, 금주, 그다음에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난청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인제 뭐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인제 뭐 여러 인제 간접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떤 혈관 장애 같은 것들, 특히 인제 귀에 있는 혈관이 굉장히 제일 작거든요. 그리고 귀로 들어가는 달팽이관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인제 혈관이 인제 여러 혈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혈관이 한 개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개가 딱 막히면 그냥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구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인제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청력을 조사를 해 보면 한 10 데시벨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인제 저희가 인제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난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제 여러 인제 혈관 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뭐 저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신부전이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좀 더 난청이 같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가령 요런 질환들을 앓고 계신다 그러면 요런 질환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인제 난청을 예방하는 데도 당연히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나 인제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이 있으시면 인제 미세혈류에 인제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제 청신경에 청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좀 저주파수 난청,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인제 고주파수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제 청력이 좋은 어 그 당뇨나 인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청력이 이렇게 쪼금씩 떨어지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제 이런 난청이 인제 있게 되면은 인제 난청은 인제 조기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제 조기에 진단을 해서 약간 나빠졌을 때 난청의 악화를 인제 우리가 인제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인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오지 않으면 여기서 인제 멈추게, 이론적으로는 인제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인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저희가 그냥 좀 귀가 나빠졌을 때 병원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주관적인 청력 감소는 사실은 매우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가 되면은 이미 상당한 난청이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인제 아까 청력의 범위를 0 데시벨부터 인제 100 데시벨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한 40 데시벨 정도 청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40 데시벨이 넘어가야 이제 생활할 때 조금 불편해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전에 경도 난청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인제 난청이 있기는 하고 검사를 하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정 상황에서만 쪼금 불편하시거든요. 가령 뭐 조금 시끄러울 때 좀 잘 덜 들린다든지 여러 명이서 얘기할 때 약간 덜 들린다든지 뭐 고 정도만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인제 뭐 우리가 항상 인제 시끄러운 데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항상 여러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뭐 설문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는 이제 좀 자세히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청력 검사를 해 보실 수 있는데 뭐 저희가 건강 진단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방음 부스 이제 난청을 진단할 때는 주변 소음의 크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방음 부스 안에서 정확한 청력 검사 기기로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인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제 난청이 진행을 해서 인제 청각 재활을 인제 해야 되는 경우 우리가 뭐 보청기를 이용해서 청각 재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 예후가 좀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난청이 아주 진행된 다음에 뭐 보청기를 써야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보청기를 잘 못 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지나면은 거기에 너무 적응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보청기 소리를 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인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넘어가서 아주 심해지기 전에 인제 딱 쓰시게 되면 보청기 착용했을 때 인제 그 이상한 느낌도 훨씬 덜하고 그다음에 정상에 가까운 기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안 들리게 되면 결국에는 자꾸 인제 큰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인제 본인이 안 들리시니까 이제 볼륨을 자꾸 올리게 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뭐 TV 소리도 크게 듣게 되고 라디오 소리도 크게 듣게 되고 이어폰 소리도 크게 듣게 되고 그러면서 소음이 더 큰 소음에 자꾸 더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보청기를 쓰시게 되면 인위적으로 그렇게 소리를 올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인제 보청기 안에는 우리가 그 어떤 특정 소리를 과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 크기로 소리가 적절하게 증폭이 되게 이제 그렇게 자기 청력에 맞춰서 인제 조절을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귀는 인제 저희가 청력은 귀로만 듣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의 이 청각 피질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그 뇌의 기능에 따라서 인제 소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같은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청각 피질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온 게 있어서 한번 또 질문을 또 몇 개 또 보고 또 들어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야네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귀에 물이 자주 들어가면 청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주 수영을 좋아하는데 항상 물이 귀에 들어갈 때마다 걱정이 돼서 방수 귀마개 같은 것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영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만약에 인제 고막에 구멍이 없다든지 혹은 인제 외이도염이 잘 생기지 않는 분이라면 사실은 귀에 물이 들어가도 장기적으로는 청력에 손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인제 고막에 천공이 있다든지 귀에 들어가면 외이도염이 생기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고막에 천공이 있다든지 혹은 인제 고막에 중이염이 있어 가지고 이제 환기관이라 그래서 인위적으로 고막에 구멍을 내고 이제 물을 빼고 공기가 통하는 그런 관을 넣어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방수 귀마개를 하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걸 차단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외이도염이 잘 생기거나 고막에 천공 상태가 있다 혹은 인제
귀 수술을 해서 고막에 환기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방수 귀마개를 하시는 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수영하고 나서 좀 걱정이 되시면은 이제 귀를 좀 잘 말리는 거를 좀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뭐 깨끗한 물에서 수영을 한다 그러면 또 영향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드라이기 찬바람으로 귀를 좀 말리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들도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우주나무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네, 아유 뭐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좀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귀가 잘 안 들려서 인제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지인께서 인제 인공와우를 했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럴까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인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소리가 쪼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말을 하는 거는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거든요. 그래서 자기 귀에 맞춰서 인제 음향이 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인제 청력이 잘 안 좋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인제 난청 환자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인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좀 크신데, 예,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좀 그러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인공와우를 잘 맞추셔서 본인한테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인제 이게 내가 이렇게 크게 말하고 있거나 그거를 느끼시면서 소리가 다시 작아지실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인제 난청이 있어서 보청기를 안 쓰시다가 보청기를 쓰시게 되면 그때부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가지고 '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크게 말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소리를 좀 작게 인제 다시, 예,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난청인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좀 크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인제 난청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제 뭐 성대 결절, 이제 목을 많이 쓰셔 가지고 큰 소리 자꾸 말해야 하는 게 뭐 성대 결절이 생기다든지 성대 질환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제 어 40 대의 돌발성 난청으로 골든타임을 이제 놓치고 나서 한쪽 귀의 청력이 한 20% 만 남아 있는 경우라고 하시는데, 보청기 사용이라든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다른 귀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좀 많이 인제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왜냐면 저희 진료실에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난청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력이 한 20% 정도 남아 있는 경우에서 이제 어떤 약을 쓴다든지 함으로써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각 재활 방법은 크게 인제 보청기,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인공와우라는 이제 수술이 있게 되겠고요. 보청기를 했을 때 남은 귀의 청력이 20%일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반대편 귀의 청력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제 소리가 좀 들려서 방향성 부분은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쪽 귀로 대부분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겠지만, 반대편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인제 알게 됨으로써 인제 고개를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그 정도는 이제 보청기를 씀으로써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청력이 한 20% 정도만 남아 있으면 저희가 보청기로 증폭을 하더라도 이렇게 막 말소리를 이해하기에는 쪼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인제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인제 이명이 많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인제 청력 개선은 되지 않지만 보청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명의 개선에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인제 보청기가 인제 여러 특이 형태의 보청기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 귀로는 이제 증폭을 해도 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쪽 귀로, 즉 이제 보청기를 두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나쁜 쪽 귀로 들어온 소리를 이제 우리 좋은 쪽 귀로 전달을 해 줘서 좋은 쪽 귀에서 소리를 알아듣게 하는 그런 형태의 보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20% 남아 있는 쪽에서는 소리를 증폭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그런 특수 형태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인제 두 개를 끼게 되면은 이쪽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반대편으로 해서 듣기 때문에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가령 인제 운전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인제 뭐 오른쪽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인제
오른쪽 귀가 안 좋은 경우에 자꾸 고개를 이렇게 돌리셔야 되거든요. 그럼 운전할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특수 형태의 보청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인제 난청의 정도가 쪼끔 심하고 그다음에 난청 재활에 인제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인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한쪽 귀만 안 들리는 경우에 인공와우를 함으로써 인제 소리를 잘 듣게 되고 그다음에 이명을 또 억제하기 때문에 인공와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신 인공와우는 인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인제 그 수술 비용도 쪼금 고가거든요. 인제 고가의 비용이 들고 실제 인공와우를 통해서 듣는 소리는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소리랑은 쪼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인제 아직 40 대라고 하시면은 그 소리는 이제 처음에는 약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로보트가 말하는 소리처럼 이제 들릴 수 있거든요. 인제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지만 점점 이제 양쪽 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뇌에서 그게 적응이 되거든요. 우리 뇌에서 소리를 두 가지 소리를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듣게 되어 있고 이제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는 멀리서 누가 얘기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인제 가깝게 들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소리로 들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인제 적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혹은 이제 담당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인제 골도 보청기라고 해서 인제 특수한 형태의 보청기 혹은 수술하는 보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도 이식형 골도 보청기를 사용함으로써 소리를 반대편으로 인제 전달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제 약간 특수한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기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는 이제 귀로만 듣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진동으로 소리를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골도 이어폰이라는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인제 이렇게 꽂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진동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지 않아도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인제 그런 원리로 뼈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인제 한쪽만 생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다른 쪽 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진행하는 것을 봐야 알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편 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메니에르 병으로 난총이 있는데 계속 진행이 되나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메니에르 병이 있으시면 좀 많이 인제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아까 난청의 원인 중에 하나로 제가 메니에르 병을 말씀을 드렸고요. 인제 메니에르 병의 상태에 따라서 인제 계속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메니에르 병도 여러 단계가 있고 또 진행하는 양상은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분들도 있고 관리가 잘 돼서 쪼금씩 진행하다가 인제 많은 분들이 있고요. 좀 관리가 쪼금 잘 안 되시거나 혹은 이제 메니에르 병에 따라서는 저희가 좀 관리 약을 잘 써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청력이 계속 인제 나빠지면서 양쪽 귀를 전혀 못 듣게 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보통은 인제 저주파수 난청으로 진행을 하고 저주파수에서 난청만 있다가 인제 끝나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인제 고주파수까지 진행을 하거나 인제 반대편까지 못 듣게 되는 분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우랄라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게임이나 유튜브를 이어폰으로 크게 듣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몇 분 이상은 위험하다 같은 생활 수칙이 있을까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하고 인제 실생활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상적인 소리 우리가 인제 데시벨로 표현을 했을 때 한 85 데시벨이 하루에 8 시간 요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이어폰이나 요런 거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인제 주변 우리가 이 주변 생활 소음이 한 40 데시벨 되거든요. 그 이어폰 소리가 일반적으로 한 75 에서 한 80 데시벨 정도 소리를 이미 듣고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가령 이론상으로 하면은 하루에 8 시간 이내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쉬면은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한 50분 정도 하고 한 10분 정도 쉬면은 그 사이에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인제 게임이나 유튜브는 가능한 아이들 적게 하면 좋겠지만 피치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가령 한 50분 정도 아이가 좀 했다 그러면 "야 한 10 분은 쉬어라."
좀 바람도 쐬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루에 인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하루에 최대한 뭐 가령 한다 그러면 8 시간 이상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는 좀 더 좀 우리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 때는 이것이 인제 어느 정도 생겨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난청은 우리가 어른들이랑은 좀 다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인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생활 속에서 인제 난청을 예방하는 인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큰 소리 났을 때 인제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특히 인제 지하철에서 소리를 듣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혹은 귀마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인제 큰 소리 이제 이어폰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어폰에 사용하는 이제 볼륨이 최대 한 115 데시벨 정도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최대 설정 볼륨의 한 절반 정도 이하로 평상시에 쓰는 것들을 습관화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난청을 조기에 좀 진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제 저희가 좀 중년분들 인제 40 대 50대 되시면 한번 인제 정확하게 청력 검사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인제 연세가 드시는 인제 우리가 인제 60 대, 65세 정도 되시면은 또 한번 고때는 좀 청력 검사를 정밀하게 해서 본인의 청력을 좀 확인하시고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인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생활 속에서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잘 귀를 관리하셔서 귀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즐거움들을 많이 느끼고 오랫동안 좀 건강한 귀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